국민의당하고 손학규 전 대표 측이 합당을 할 거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탈당을 해서 손학규 전 대표의 국민주권 개혁회의에 합류를 하고 이어서 이 손학규 전 대표 측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보도였는데요. 사실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죠.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사실입니까? 제가요, 우리 당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어떤 의원 몇몇 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네, 오늘 그 기사, 정확히 얘기하면 헤럴드 경제 기사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잘 알기 때문에, 네.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몇 의원들과 통화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사실이 근거했다고 자기는 주장하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신 의원들이 네. 좀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좀 가미해서 기자들에게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조율은 끝났다, 통합시키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 좀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도되는데 그거는 좀 오버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소설입니까 그러면? 100% 소설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예. 그런 게 우리 박지원 네. 그 전 원내대표 말씀대로 생물이니까 네. 모든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최소한 당 안에서 이게 공유되고 공감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당의 구성원들, 의원들이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필요성을 느끼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과연 사진내석인 우리 현재로서 네. 과연 대선을 잘 치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은 건 확실히 맞습니다. 예. 그러나 그 기사대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탈당을 해서 손학규 전 대표님과 같이 네. 국민의당에 합당한다, 합류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국민의당한테는 제2의 창당이죠. 예, 그렇죠. 예. 정계 지갑 변동이 생기는 것이죠. 네네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른바 10여 명 탈당하실 의원들이 대충 짐작하게 되면은 중립급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누구가 될 것인가는 좀 짐작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그것이 이렇게 쉬운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문제 그럼 떠나서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는 의원들은 많다라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실현이 된다면 그건 국민의당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건 엄청 좋은 일이죠. 우리 당의 위원을 확장하는 일이고 네. 하늘이 주신 기회죠.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요? 과연 그런 것이 이제 저도 이게 국회 보고 그러면 네. 의원이 탈당한다는 게 참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플 수도 있는 이야기가 전제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사실은 답보 상태에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국민의당이 자기 어떤 동력을 가지고 계속 지지세를 확장해 가는데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자기 문제의식이라고 할까요? 현실 진단이라고 할까요? 이게 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네, 그런 위기의식이 있죠. 네. 어떻게 없다 그러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 단독으로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좀 국민의당 자체보다 좀 위원을 확장하는 게 네. 좋다고 보는 우리 네. 당의 지지자 그룹도 있고 또 네네. 의원들 중에서도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 왜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저는 제가 지난번에 4.13 총선에서 좀 청취자께서는 조금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예. 정당 투표에서 네네. TK, PK 영남에서 받은 정당 투표나 전남, 전북, 광주, 호남에서 받은 정당 투표가 거의
거의 같습니다. 예, 예. 그러나 이제 영남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비율은 얼마 안 되죠. 네. 좀 우리가 그 총선 이후에는 현역 의원들이 그쪽에 없기 때문에 예. 그쪽에 또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4.14 총선 때 우리를 메워줬던 그 중도 보수층 유권자를 많이 상실을 했죠. 네. 그런 것이 아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좀 전에 먼저 그 완곡하게 지지율 답보 상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이른바 그 대선 예비주자 빅3에서 이미 이탈해서 군소 후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네. 그 좀 지금까지 정치 무관심층, 네. 무당파 심지어 이제 우리를 지지했던 층, 젊은 층의 지지를 가져가서 예. 결국은 이제 민주당의 지지층을 갖다 결집에 주는 셈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지율이라는 것이 좀 통계가 정확하냐, 네. 정확하냐 말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총선보다는 대선 지지율이 오히려 정확도가 낮죠. 예. 더 정확하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걸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캐릭터 설정이나 정치적 좌표 설정이 지금 잘못돼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런 점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우리 그 안철수 대표가 트레이드 마크처럼 얘기했던 뭐 네. 안보는 보수, 예. 또 경제는 진보, 네. 사실 뭐 그걸 갖다 그렇게 칼로 두부자르듯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대체로 그런 것을 우리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기대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요즘은 그거 유승민 그런 의원이 좀- 얘기하던데요. 네, 유승민 의원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과 차별성을 상실했고 네.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우리가 여러 가지 이슈에서 민주당과 거의 같은 보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새누리당에서 이탈해온 네. 이른바 개혁 보수 신당이 말하자면 4.14 총선 때 우리를 지지했던 중도 보수층을 또 가져가지 않나 이런 뭐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그 점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좀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 예. 외연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 그런 맥락과 관계 있다고 봅니다. 그 연대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그래서 네. 이 점을 여쭤봐요. 자, 그러면 네네. 손학규 전 대표 측하고 만약에 손을 잡는다고 가정을 하죠. 근데 그러면 손학규 전 대표가 갖는 정치적 파괴력과 확장력이 그렇게 클까요? 네,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력은 수도권 뭐 호남에 네. 또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안철수 대표 기존 지지층 또 이제 희망하기는 뭐 김종인 전 대표 또 네. 정의화 전 의장 같은 분이 좀 큰 병풍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저는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강기문 총장은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하고서는 좀 뿌리가 좀 다르지 않나, 네. 이미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왜 손학규 전 대표의 그 파괴력을 질문을 드렸냐면 손학규 전 대표의 지지층과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층은 거의 겹치지 않습니까, 사실? 네, 많이 겹칩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손 대표님도 뭐 정치를 완전히 접으신 거 아니고 뭔가 예. 좀 기여하실 있기 때문에 어떤 뭐 힘을 합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언급을 하셨으니까 이 점부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일부에서 경대수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드렸던 질문을 똑같이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안철수 전 대표가 5일에 미국 가죠. 네.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은 12일에 귀국을 한다고 하는데 7일에 어떤 겹치는 기간인데 이때 미국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저는 거기에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혀 아시는 바가 없고요. 전혀 아는 바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기문 전 총장이 엊그제 이 중대 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언급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입장이 옳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서 또 주목을 끌었는데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반기문 전 총장과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점치세요? 저는 그 우리 의원들 생각, 네. 우리
당의 지지 확대도 중요하지만은 네. 과연 우리 국민의당과 또 손학규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층이 네. 반기문 총재 지지하는 층과 뭐 상당한 부분 겹칠 수도 있지만은 네. 상당히 좀 뿌리가 상당히 다른 면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갈등 소지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럴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래요. 저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또 예. 달리 생각하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자, 안철수 전 대표의 미국행을 두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원내대표 경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와 가까운 김성식 의원이 떨어지면서 신기가 불편해졌고 그래서 미국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글쎄요. 그거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비중을 두었던 것 자체가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원내대표 경선에요?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예. 사실은 의원들이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원내대표 선거는 왕왕 의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크게 좌우되고 예.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는 주승용 원내대표가 좀 하다가 박지원 대표한테 양보했고 해서 네네. 주승용 대표가 원내대표 잔여 임기 1년도 아니고 내년 금년이군요. 5월까지니까 네. 하는 거라는 것이 상당한 좀 묵시적인 좀 하자 그럴까 이런 게 좀 그런 분위기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주 의원 자체도 상당히 또 의원들과의 스킨십 같은 거를 상당히 좀 그런 게 좋은 분이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주었던 게 오히려 잘못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되게 완곡하게 표현하시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사실은 당 안에서 있었던 일종의 묵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니까 무시했던 것 아니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 안철수 대표의 좀 부족하다 그럴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런 부분 다 같이 가고 것인데 예. 뭐 어떤 당의 흐름, 제가 볼 때는 정치라는 게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타고서 가는 것이지. 네. 그래서 배를 몰 때도 그 바람과 그 파도를 타고서 몰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네네.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치적 유연성 내지 대응력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좀 좋게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솔직하고 뭐 좋은 면도 있지만은 네. 정치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네.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도 정치 아닙니까? 네, 그런 네.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국민의당에서도 언론은 어떤 식으로 묘사하냐면 안철수계, 호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썩 좋은 표현이라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좀 맞지도 않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뭐 비례대표 의원도 정당 투표가 많이 나와서 많이 있지만은 예. 이 비례대표 의원은 원래 자기 전문 분야에서 그 내공을 살려서 활동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과 정치적 비중이 또 같다고 저는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쭤볼 게 많은데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조만간 다시 한번 모셔서 이번에 좀 다른 거의 뭐 개헌 문제, 개헌특위 위원으로 들어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건 다음으로 미루고 일단